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이제 4선 대선은 저출산 고령화 특기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 특기위원장을 했는데 그런 인연으로 저한테 저출산과 나라 경제라는 그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저출산 문제는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통계청의 잘못된 통계 자료 내지는 통계청의 통계를 제대로 인용하지 않고 우리 출산율이 이미 이 하락하기 시작한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도 여전히 물 만나 잘 기르자라는 구호로 인구 감소 정책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시작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특기위원장이 된 다음 첫 회의를 하면서 이 예산을 들여다보니까요, 이 공무원들이 나라에서 지금 이게 중요한 프로젝트다 하면 그 이름으로 예산 붙이면 예산을 막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부처별 묵은 과제를 다 그 이름으로 붙입니다. CCTV 하는 것도 저출산 예산이고요. 그래서 아니 CCTV라는 게 왜 저출산 예산이냐 그랬더니 밤거리가 안전해야지 애기를 잘 이러니 저출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출산 극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실은 명목상 수치만 늘어났지 과연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했었느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애 주기로 출생부터 그 다음에 이 결혼, 고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케어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하면 늘 이제 난임부부 지원하는 것, 이런 거에 주로 집중합니다. 그거는 확실한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지원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면 왜 아기를 안 낳습니까? 아기 키우기 어려워서입니다. 보육 문제가 있을 것이고 교육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왜 아기를 안 낳습니까? 하면 취업이 안 돼서요. 그 다음에 집이 없어서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전 분야의 모든 문제를 들여다봐야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 출산, 보육, 교육, 그리고 취업, 일자리, 그리고 주택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는 출산했을 때는 출산 장려금을 주는 문제라든지 또 보육에 있어서는 정말 아이만 낳아주면 아이를 키워주게 했다든지 또는 이제 교육에 있어서는 공교육의 강화라든지 이런 문제인데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총체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전체적인 구조다. 보육, 과연 숫자만 는다고 해서 어린이집이 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질 좋은 보육 서비스가 과연 되고 있느냐. 교육,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교육비, 사교육비가 비싸서가 가장 큰데 공교육이 아직 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 일자리 문제는 올해 보면 청년 실업률 최악이고요. 제가 보니까 IMF 이후에 우리나라 실업률이 최악이었고 올해도 부동산 오른 거 보면 과연 이런 것이 쉽게 얘기를 알 수 있느냐. 근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대책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무슨 대책을 하는지. 근데 플러스 뭐가 있느냐.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무슨 문화냐. 저는 결국은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아직도 여성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 결국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성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이 문화를 바꿔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은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데 등록 동거혼 제도와 같은 좀 더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우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프랑스가요. 등록 동거혼 제도를 1960년대 말에 도입하면서 급격하게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등록 동거혼이 뭔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도입니다. 결혼을 하면 어떤 가족 간에 무슨 이런 기속되는 것도 있지만 결혼을 하려면 제대로 된 집과 뭐 이런 모든 게 준비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요, 재작년에 처음으로 36세부터 40세 산모 숫자가 26세부터 30세 산모 숫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건 뭐냐? 초산이 늦어지니까 둘을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을 빨리 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저는 등록동거원을 우리도 프랑스처럼 도입하는 것 어떠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프랑스가 등록동거혼이라는 것은 법률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단 이혼이냐 계약해제냐입니다. 그 다음에 위자료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고요. 똑같은 건 뭐냐. 등록동거원이든 법률혼이든 똑같이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부양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똑같이 줍니다. 결국 결혼한 부부하고 아무런 제도상의 차이는 없고 다만 결혼 해제를 쉽게 하는 건데요. 등록동거원 중에 법률혼으로 이행하는 퍼센테이지가 70%입니다. 70% 프랑스에. 그러니까 30%만 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요새 30% 가까이 됩니다. 결국 그렇다면 등록동거원을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출산, 보육, 교육 뭐 이런 제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출산위원장을 했습니다.